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 결혼, 특히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의 결혼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랑을 믿고 시작된 결혼이 어떻게 사기와 불신으로 얼룩질 수 있는지, 그 이면의 복잡한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 결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결혼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그 국제 결혼의 현실과 문제점입니다. 먼저 40대 한국 남성 김한국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김한국 씨는 한 번의 아픔을 겪은 후 베트남 여성인 웅우엔 양과 재혼하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의 이혼 경험과 상처를 공유하며 애틋한 마음으로 2년간 장거리 연애를 이어왔습니다. 응우엔 씨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2명의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했고, 김한국 씨 역시 그런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2주 만에 응우엔 씨는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편지에는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2주 동안 나가 있겠다. 연락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한국 씨는 그 말대로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2주가 지나도 응우엔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그제서야 그녀의 비자가 이미 만료되었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국제 결혼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김한국 씨처럼 피해를 입은 한국 남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연들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의 국제 결혼 피해 사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한 남성 A씨가 무능한 남편이 가출한 베트남 각시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그래서 자신의 아내가 지난 5월 말에 입국한 후 불과 일주일 뒤에 가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의 사진과 함께 그녀가 오른쪽 어깨와 팔뚝, 손목에 문신이 있다고 구체적인 신상까지 공개했습니다. 또한 그는 가출 신고를 했으며 현재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연을 보며 결혼 사기 피해를 의심했고 온라인상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작정하고 한국에 온 거다라며 분노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결혼 자체가 문제다라며 국제 결혼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혼인 건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국제결혼 중개업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 출신국 중 베트남이 80%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가와 더불어 결혼 사기 피해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여성들 중에는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결혼 후 한국에서 일하면 베트남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인터뷰에 응한 한 베트남 여성 E씨는 결혼을 2, 3년 안에 한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계속 살 계획이 없었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자신의 길을 가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제 결혼이 사랑이 아닌 국적 취득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베트남 여성 F씨는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 정보와 배경을 확인한 후 가장 적합한 상대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약 6개월간의 준비 과정과 한국어 학습을 거친 후 47세의 한국 남성과 결혼했지만 그 결혼의 목표는 이혼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나이가 많아 자녀를 갖는 것이 어려웠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이는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국제 결혼의 복잡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국제 결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결혼을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적 차이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국제 결혼 중개업체 대표는 결혼 중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알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중개업체들도 신중한 매칭을 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적 보호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목적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더욱 철저한 심사와 제도가 필요합니다. 결혼 사기 피해자들은 더 이상 조용히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온라인상에서 공개하고 아내의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죠. 결혼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닌 고통과 배신으로 남아버린 현실 앞에서 이들은 대중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 결혼 피해자들은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법적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법적 절차를 밟고 중개업체에도 피해 보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동정심과 분노가 공존하고 있죠. 작정하고 결혼한 여성들이 문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국제 결혼 구조 자체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선 법적 보호 장치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더 엄격한 심사 기준과 국적 취득 절차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결혼 중개업체의 책임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중개업체들은 결혼 이민 여성들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더 신중해야 하며 결혼을 단순한 경제적 거래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국제 결혼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사기 피해 사례들을 통해 결혼이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구조적 문제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신뢰와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국제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